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건축공사 영상은 그리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전혀 몰라도 그리고 그렇게 알고 싶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대가는 아까운 내 재산과 내 돈을 누군가에게 낭비를 해도 전혀 모를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2번까지 짓지 않는, 평생 한 번 짓는 내 집을 허술하게 짓도록 방치했다는 걸 뒤늦게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을 그냥 패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앞서 6월 30일에 올렸던 전원주택 시공과정 기초공사편에서 기초 터파기와 버린 콘크리트 타설 그리고 목매김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다음 건축공정인 철근 배근 시공입니다. 모든 건축공사의 기본 재료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뼈대인 철근, 이 철근이 가진 물성과 종류, 그리고 철근을 알아보는 방법 등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시공된 영상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공사 현장을 지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철근입니다. 이 철근에도 명찰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강도를 나타내는 종류와 호칭, 철근의 질음과 길이, 그리고 가닥수와 무게를 나타내는 중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와 바코드도 있습니다. 명찰에서 보시다시피 이 철근은 초고강도 철근인 SD500, 지름 19mm, 길이 10m의 제품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철근의 길이는 8m입니다. 그러나 이 철근은 10m로 별도 주문 제작한 제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철근 자체에도 사람의 몸에 새기는 문신과도 같이 여러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제조 국가와 제조회사, 그리고 철근의 지름,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R은 대한민국, 제조회사는 대한제강, 지름은 19mm, 강도는 SD500으로 철근 자체의 성형이 되어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장난도 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철근은 좀 얇아 보입니다. 13mm 철근인데요. 여기에도 제조사에서 만든 재원을 보게 되면 SD500의 고강도 철근으로 13mm, 그리고 길이가 8m입니다. 맨 아래에는 제조회사명과 바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국가와 제조회사, 그리고 지름 13mm SD400을 철근에 성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철근을 보시면서 센스 있으신 분들은 그 차이점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는 길이가 10m이고 하나는 8m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철근의 길이는 8m입니다. 10m의 철근은 발주자가 별도 주문 제작한 제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철근이라는 자재를 유압식 모타로 자르는 기계 공구인 핸드커터 절단기입니다. 그리고 가공과 절곡을 하는 밴딩기로서 영상에서처럼 절단을 하고 가공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절단기로는 지름 25m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밴딩기에는 여러 종류의 철근을 절곡을 하고 가공을 해서 밴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된 몇 가지의 철근들입니다. 용도에 따라 가공된 갈고리근, 후프라고 부르는 띠철근, 그리고 늑근이라고 부르는 스트럽, 드물게 사용하는 원형근입니다. 그리고 이 철근을 서로 붙잡아서 고정시켜주는 결석선입니다. 피복 두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노란색 테두리가 그 부집인 유로폼입니다. 전체죠. 가로와 세로로 검은 색상의 줄이 철근인데요. 상하 방향, 수직으로 설치된 주근과 그 주근을 감싸며 자구를 방지하는 띠철근이 수평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회색은 콘크리트입니다.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도 콘크리트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상을 달리했습니다. 유로폼 안에 있는 철근을 포함해서 전체를 콘크리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피복 두께라는 것은 그 부직과 가장 가까운 철근 사이의 두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화면에서는 청색 부분의 두께가 피복의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 가공된 테두리근이 버린 콘크리트 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목매김 때 미리 마킹해둔 외벽선과 이격거리를 맞춰서 상부근, 하부근, 스트럽 등을 미리 조립해서 한 번에 설치하였습니다. 외벽 마감선과 이격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화를 상승시키기 위한 피복 두께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조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버린 콘크리트 위에 빨간색 락카로 마킹된 것이 여러 개가 보입니다.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된 것은 가로근과 세로근의 간격을 표시한 것인데요. 도면에 정해진 피치, 그러니까 간격대로 배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디귿자와 T자로 표시가 된 것은 내부 벽체가 세워질 자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슬라브 철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초 외벽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설치 과정에서 피복 두께를 쉽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벽체에는 스페이서를 사용합니다. 모든 기초 바닥 슬라브 철근을 설치할 때는 철근과 콘크리트 두 재료의 물성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페이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복 두께에 따라서 사진처럼 벽돌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정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PVC 재질의 스페이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두리근과 바닥 슬라브 철근이 미리 마킹해 둔 대로 하부근이 배근되고 있습니다. 철근 간격이 정상적으로 배근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로 철근 반장님이 체킹을 하면서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철근의 종류와 자재 특성에 대한 내용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철근 배근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지 위에 버린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그리고 먹매김을 통해서 건물 바깥 선을 지정한 마킹선을 확인해서 테두리근을 설치합니다. 이 테두리근에도 하부근과 상부근, 늦근이 배근되는 건 당연하고요. 하부근 아래에도 스페이서를 넣어서 피복의 두께를 정상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피복 두께를 확보한 공간 위에 하부근이 배근되고 상부근도 일정 피복 두께를 확보해서 배근하게 됩니다. 물론 그림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가로와 세로 크로스 시키면서 배근 간격을 유지하며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철근 작업이 완료되면 내부 설비 배관 작업과 함께 유로폼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기초 높이만큼 레미콘을 타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 별개로 설치된 철근 4가닥이 보이는 것은 상부 철근인 이음 철근입니다. 상부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되는 곳에는 철근 정착 길이를 고려해서 이음 철근을 뽑아줘야만 하는데요. 최소 300mm 이상을 뽑아 놓아야 합니다. 줄기초를 타설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의 종류와 자재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철근은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원형 철근은 이형 철근이 생산이 되면서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 철근이라는 것은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형태를 달리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사진에서 보시면 가로로 된 강제인 철근에 세로로 마디가 촘촘히 돌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마디와 리브는 부착 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철근이 뽑히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철근 정착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에 인장력이 강한 철근을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콘크리트 재료는 시멘트와 모래, 골재와 물, 그리고 혼화제를 배합한 액체 상태의 물성을 가지고 있다가 타설이 되고 나면 그 상태로 굳힌 것을 콘크리트라고 부른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그 부집안에 철근이 없이 무근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이 되고 나면 그렇게 굳힌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월등히 강한 물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서 내려지는 힘이 가해질 때 결국 하부 부분이나 전체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보완하는 자재가 바로 철근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만 있을 경우는 상하 좌우에서 당기는 힘이나 누르는 힘에 의해서 구부러지거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두 재료 간의 시너지를 최대로 높여 만든 것이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인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철근 배근이 진행되는 동안에 철근의 피치, 그러니까 철근 간격이 하부근과 상부근이 정상적인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에서 줄자에 표시된 대로 200mm, 그러니까 20cm 간격입니다.
하부근과 상부근은 도면에 따라서 철근의 간격이 상이할 경우가 있다는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기초 콘크리트 철근백은 공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곳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에 대한 다음 영상은 내부 설비 배관 공정과 거푸집 설치 공사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